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건국대학교 모의논술 수학 분야 해설을 하게 될 수학교육과의 문명호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문제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모의논술에는 두 분야에서 수학의 두 분야에서 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부등식의 영역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건국대학에서 늘 자주 내는 공간도형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통적인 부등식의 영역 문제는 아니고 부등식을 약간 숨겨놓고 그걸 내용을 잘 이해해서 부등식을 해결하는 문제인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기하적인 관찰을 통해서 부등식을 해결하도록 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소개한 그 기호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max 두 실수 A, B 해놓은 기호가 있죠. 그 기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A, B 중에 작지 않은 녀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A가 B 이상이면 max A, B는 A이고 B가 A 이상이면 max A, B는 B입니다.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부등식의 영역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두 번째에 있는 1-2의 문제 보시죠. max x의 절대값, y-2의 절대값 하고 max x-4의 절대값, y의 절대값 두 양이 같아지는 부분의 그 영역이 어떤지 관찰하고 그거로부터 뭐 뒤에 어떤 함수의 최소값 혹은 뭐 최대값 이런 것을 구해보라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 등식을 사실은 이게 등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등식이죠. 그 max를 정의할 때 부등식이 쓰였으니까 그 부등식을 경우의 수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좀 길고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하적으로 풀어보라는 뜻으로 1-1을 지금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1의 문제 내용은 뭐냐면 max x 절대값하고 y-2의 절대값 이렇게 이게 R이 되는 그 영역을 한번 찾아보고 그게 어떤 것인지 또 마찬가지로 max x-4 그 다음에 절대값, y의 절대값 이 녀석이 R이 되는 그런 영역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거로부터 둘이 이렇게 두 영역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만나는 부분이 생기는 지점이 어떤 거를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는데 한번 그려놓은 그림을 한번 봐주시죠.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R에 따라서 대표적인 거 1, 2, 3, 6을 그려놨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이렇게 해놓은 녀석 x 빼기 a의 절대값, y 빼기 b의 절대값에 max한 녀석이 R이 되는 녀석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시면 이 녀석은 보세요. x 빼기 a가 R이 되거나 그러면 그때는 이면 y 빼기 b는 R 이하가 돼야 되겠죠. 이 둘 중에 작지 않은 녀석이 R이 되려면 그다음에 y 빼기 b가 R이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x 빼기 a가 R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 거예요. 이런 영역을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 AB라는 점이 있어요. AB 임의의 점이죠. 그래서 x가 첫 번째 영역을 보면 x가 a-r서부터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a 플러스 r까지죠. 그래서 a-r서부터 a 플러스 r까지 그 사이에 만족하는 값은 이런 녀석이어야 돼요. y가 b-r서부터 b 플러스 r. 그래서 그 영역을 잘 찾아보시면 r이 되는 녀석은 이런 녀석인데 그 해당하는 부분이 b-r서부터 b 플러스 r 사이니까 여기서부터 R까지 떨어진 거, 아래로 R까지 떨어진 거 해서 이런 영역이 될 거예요. 요 끝은 B 플러스 R, 요 아래 끝은 B 마이너스 R. 마찬가지로 이쪽에 대해서 또 하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선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쪽 끝은 A 마이너스 R, 이쪽 끝은 A 플러스 R. 그래서 이런
사각형, 그러니까 변만 있는 거, 내부는 안 들어가고 그런 영역을 요 녀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제에서 두 점이 주어졌죠. 하나는 요 점, 0, 2, 또 하나는 4, 0. 이 두 점이 주어졌는데 이 두 점을 중심으로 AB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 R이 되는 영역을 그려서 한번 이게 언제 만나는지 관찰해 보라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첫 번째 R이 자, 맨 처음에 0일 때는 한 점이죠. 그죠? 한 점에다가 이제 R을 점점 키워요. 키우면은 조금씩 늘어나서 R이 1쯤 되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1만큼 거리 떨어진 거.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AB를 중심으로 위로 R, 아래로 R, 좌로 R, 우로 R 이렇게 움직인 그런 선분들의 합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와서 여기서 생각해 보면 0, 2를 중심으로 1만큼, 위로 1만큼, 아래로 1만큼, 왼쪽으로 1만큼 이런 정사각형이 생겨요. 정사각형이. 그러면 4, 0에 대해서 똑같은 정사각형 위로 1, 아래로 1, 좌로 1, 우로 1 해보면 1을 그려보면 이게 사실 이 가운데 2까지 되기 전까지는 이게 절대 안 만날 겁니다. 그래서 쭉 키워보다 보면 R이 2가 되는 순간 여기서부터 2까지 가면 X좌표가 2죠. 그리고 여기서 4에서 2까지 오면 X좌표가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이 R이 되는 녀석이 AB가 0, 2와 4, 0일 때 쭉 커다 만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요런 R이 2가 되는 지점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나는 부분은 좀 보시다시피 요 점은 사실은 뭐냐면 2, 0이죠. 2, 0에서부터 요 점 2, 2까지 요런 선분을 나타낼 겁니다. 이런 선분. 그래서 이제 커지면서 이렇게 좀 커지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둘이 만나는 점은 두 점이에요. 두 점. 그래서 이게 계속 커지면 뭐 모양을 보면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요. 그렇게 상황이 결정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max 그러니까 0, 2 x의 절대값, y-2의 절대값 하고 이 r이 되고 max x-i의 절대값, y의 절대값이 똑같이 r이 되는 게 공통 부분을 갖는 영역은 r이 딱 2가 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그 뒤로는 쭉 크니까 r이 2 이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문제 1-1입니다. 두 번째 1-2에서 이런 걸 물어봤죠. max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모드에서 얘기했지만 x, y 빼기 2 이 녀석하고 요 양이 같아지는 거 x 빼기 4 y 그죠? 요 중심으로 이렇게 길이가 r 되는 사각형을 쭉 켰을 때 같아지는 점이 생기는 걸 보면 2 이상에서부터 이렇게 만나는 요 교점들일 거예요. 그 교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면 되죠. 그래서 그 관찰하기 위해서 여긴 뭐 눈에 그대로 보이고 R이 2보다 클 때는 보시면 이 0,2를 중심으로 하는 4,0을 중심으로 하는 사각형의 위쪽하고 0,2를 중심으로 하는 사각형의 오른쪽하고 항상 만나고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0,4를 중심으로 하는 사각형의 위쪽하고 4,0이죠. 미안합니다. 4,0을 중심으로 하는 사각형의 위쪽 선분하고 0,2를 중심으로 하는 사각형의 오른쪽 선분이 만나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4,0을 중심으로 하는 사각형의 왼쪽 선분하고 0,2를 중심으로 하는 사각형의 아래쪽 선분하고 만나는 이 두 가지 점일 거예요. 이 두 가지 점의 위치는 R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냐면 보십시오. 이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 y가 r이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x 이퀄 r이거든. 그러니까 이 교점은 자동으로 r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r.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건 보시면 밑에 있는 것이 직선의 방정식이 2서부터 r만큼 떨어진 거니까 2-r이죠. 4에서 r만큼 떨어졌으니까 4-r이죠. 그래서 이 교점은
이 방정식이 y가 2-r이고 이게 x가 4-r이므로 이 방정식은 교점은 4-r, 2-r이 될 거예요. r이 2 이상에서. 그럼 이 교점이 어떤 그림을 그리나 보면 이 교점들은 r이 x좌표가 y좌표가 똑같죠. 그래서 y = x상에 있을 것이고 이쪽 녀석은 r을 보세요. 이 아래쪽은 y가 2-r이고 x가 4-r인데 r을 소거해 보면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이 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가 4-2-r 그래서 2 플러스 r 이런 미안 r은 2-y죠, 그죠? 그래서 2 플러스 y. 그래서 x-y가 2인 이런 직선 위에 있을 거예요. 하나는 위쪽은 y는 x인 직선, 여기는 y는 x인 직선, 요거로부터 나오는 거는 y는 x인 직선. 이 아래쪽은 y는 x 더하기 2인 직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x가 2일 때, 2일 때 여기는 2에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요만큼 직선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2 이상에는 y는 x, 요거죠, y는 x상에 있죠, 요 점이. 그래서 y는 x를 이렇게 이 직선, y는 x상에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점들이 쭉 나타날 것이고, 그다음에 y는 x 빼기, y는 x 빼기니까 y절편이 -2죠, 그죠? 이게 기울기 1인 거. 이런 직선이 이쪽에 나타날 거예요. r이 변해가면서. 그래서 요것을 만족하는 점들은 이런 직선들로 이루어진 영역이죠.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는 만약에 이 녀석이 부등식 이런 걸 하라고 그랬으면 어디가 되겠어요? 둘 중에 한 영역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혹은 반대쪽 그런 것도 한번 더 해볼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해 볼 만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영역은 그러니까 1-0 문제 영역은 이것인데 이런 영역에서 이런 녀석, 이런 숫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이게 r이 되면 반지름이 √r인 원이죠. 그게 쭉 커져서 얼만큼 제일 작은 부분이 어디냐 그걸 물어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해보면 여기 원점으로부터 반지름이 r인 원을 쫙 그려다 보면 여기 접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접할 때 제일 먼저가 요 점에 접하겠지. 그 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그 녀석은 보시다시피 이게 기울기가 1이니까 나타나는 것이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죠? 그걸 계산하면 되죠. 이 직선은 지금 x-y가 2이니까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직선 x-y = 2까지 거리를 계산한 양이 바로 이것의 최소값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래서 이거 뭐 거리 재는 공식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죠? 그 녀석은 뭐냐면 요거의 개수들. 그래서 이쪽 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개수. 이 직선 방정식의 x개수, y개수 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다음에 이 직선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 그 점들을 쫙 집어넣은 값이죠. 그래서 0 빼기 0 빼기 2 = 절대값. 그래서 이게 원하는 것 최소값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분의 2. 다시 말해서 √2가 나온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원하는 답은 √2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부등식의 영역을 구하는데 사실은 그 영역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데 기하적인 관찰로 부등식을 풀어보라는 그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공간도형 문제인데 물어보고자 하는 문제는 공간도형에서 정사역을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는 것을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이제 문제에 뭐가 주어져 있냐면 사면체가 하나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그 y축을 포함하는 평면들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평면들이 쭉 변하는데 y축은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그 축에 이 사면체를 정사형했을 때 나타나는 도형이 어떤 모양인가를 잘 살펴서 그 도형의 넓이가 정사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값을 그러니까 구해보라는 게 이제 제시문 2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하려면 이제 두 가지 사실을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제 교과서로부터 첫 번째 이제 그 첫 번째 아주 키가 되는 이제 내용은 제시문 2의 가 지문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떤 대상을 사용할 때 어떤 평면에 A라는 평면에 사용을 하는 거나 A를 이제 적당히 평행 이동해서 또 다른 평면을 하나 얻어서 그럼 그 평면으로 사용하는 거나 사실은 그 정사형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말은 뭐냐면 합동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넓이는 당연히 그럼 같아지겠죠.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평행 이동하거나 사면체를 평면을 평행 이동하거나 그러니까 어느 쪽이나 다 좋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평면을 평행 이동하면 우리의 문제는 A, B, C, D 꼭지점이 있는데 그 꼭지점을 X축으로 하나씩만 평행 이동한 결과로 생각을 하고 문제는 그대로 유지를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여기 대충 문제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 이제 이렇게 사면체가 있었는데 그 이제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 원래 거는 A가 100인데 1만큼 평행 이동해서 000으로 바꾸고 B는 500인데 1만큼 평행 이동 400 그리고 C는 120인데 020으로 D는 312인데 212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면체를 어떻게 하냐면 이 y축에 따라 이렇게 평면들이 m에 따라 이렇게 변할 텐데 그 평면으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그 정사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잘 보시면 근데 이 정사형이 이게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사각형도 나타나고 어떨 때는 삼각형도 나타나요. 근데 그 모양을 정확하게 알려면 실제로 이 녀석이 그 G=mx라는 평면으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정사형의 점이 어떤가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평면이 있다고 합시다. ax, by, c D. 그리고 이 평면 밖에 x0, y0, z0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이 평면으로 정사형한 거는 그걸 이제 x', y', z'이라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평면에 법선 벡터가 있죠. 이 경우는 a, b, c죠. 이 법선 벡터가 방향 벡터이고 이런 점을 지나는 직선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직선하고 이 평면하고 교점이 바로 이 정사형 x', y', z'이에요.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그건 뻔하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직선의 방정식을 그러니까 어떤 매개 변수에 대해서 표현할 텐데 그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실제로 그 나타난 값들을 이용해서 정사형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이 직선 제가 L이라고 쓸게요. L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죠. L에 있는 임의의 점을 XYZ라 그러면 그 녀석은 일반적으로 벡터 XYZ가 이렇게 표현되죠. 시작점이 X0, Y0, Z0 그다음에 ABC라는 방향으로 적당히 T만큼 이렇게 매개 변수 T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T가 양수면 이 점을 중심으로 N의 방향으로 위쪽 방향이겠죠. 이 경우는 T가 음수면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직선상의 점을 모두 표현하는 거죠. 이런 점이 이 직선상의 점을 나타내는데 그 녀석이 여기 있을 때 T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경우 그래서 뭐냐면 X 대신에 X0 플러스 AT Y 대신에 Y0 플러스 BT C 대신에 G0 플러스 CT 이것을 이 방정식에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is equal D에다가 대입을 한 다음에 대입해서
t 값을 구해요. 그죠? t 값을 구한 다음에 구하고 나서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런 두 가지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직접 해봅시다. 우리의 경우에 해보면, 자, 이 평면은 우리의 경우에 이 평면은 z equal mx예요. 물론 m에 따라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법선 벡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mx 마이너스 z equal 0이라고. 이게 우리의 평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점이 b인 경우에 b는 이제 b가 여기 보시면 b는 400이죠. 400. 그래서 b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n이 m0 마이너스 1이죠. 이거의 x의 개수, y의 개수 0, z의 개수 마이너스 1. 그게 법선 벡터인데 이 방향 벡터가 이거고 이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t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해보시면 이런 거죠. x, y, z는 400 플러스 t의 m0 마이너스 1. 그래서 x가 x좌표 구하면 mt, y는 0 더하기 0t, 그러니까 0이죠. z는 0 더하기 마이너스 1t, 그래서 마이너스 t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돼요. 요거를 어디다? 요거를 mx-z에 대입을 해요. 대입해서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m 곱하기 x좌표 4 플러스 mt, y좌표는 0이니까 없어도 되고 여기는 업좌표였고 z는 마이너스 t 이퀄 0이 돼요. 그래서 이걸 풀어보시면 이거 묶으면 m제곱 플러스 1t, t로 묶으면 플러스 4m이 0이에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4m 나누기 m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요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x는 4 플러스 m 곱하기 마이너스 4m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y는 물론 0이고 z는 마이너스 이거만 한 거 4m 나누기 m제곱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간단해지니까 요거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1분의 4가 될 겁니다. 그죠? 4m제곱 더하기 1인데 마이너스 4m제곱이니까 4.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B'의 좌표는 이거로부터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게 m제곱 더하기 1분의 4, 0, m제곱 플러스 1분의 4m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자 B'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B'이 이제 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 이 평면에 원래 이제 A, B, C, D가 있던 거를 G equal MX로 표현한 거를 제가 점 A, B, C, D를 평면 G equal MX로 정사형한 점을 이제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 점을 각각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 봤지만 A 프라임은 G equal MX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냥 A하고 똑같아요. C 프라임도 마찬가지. B 프라임이 조금 전에 구했죠. 뭐냐면 M제곱 플러스 1분의 4, 0, m제곱 플러스 1분의 4m. 그죠? D 프라임을 이제 같이 구해보면 제가 여기 이제 구해놓은 게 있어서 그냥 쓰겠습니다. 쓰면 D 프라임은
m제곱 플러스 1분의 거의 계산 내용은 비슷합니다. 2m 플러스 2, 1, m제곱 플러스 1분의 2m제곱 더하기 2m이에요. 그래서 딱 보시면 이걸 이제 관찰해 보시면 이제 평면상에서 보면 이 녀석의 x좌표는 항상 양수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한쪽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을 보면 m 더하기 2를 중심으로 지금 이게 항상 사용을 했을 때 y축은 고정돼 있는데 그 y축을 중심으로 한 녀석은 m 더하기 1이 이쪽에 양수면 같은 사이드에 있고 이거랑 이게 음수면 반대쪽에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모양이 한 번은 이렇게 삼각 이런 모양.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m이 한참 크면 양수 중에 크면 이 바깥으로 삐져나와 가지고 사각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계산을 해 보시면 요 중점 다시 말해서 A하고 C 여기 1인점이죠. 1인점에서 요 D'까지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거리가 이거의 절반보다 이게 짧으면 D' 사용한 녀석이 삼각형 안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보다 크다면 이제 사각형인데 사실 이 경우는 m이 양수면 이게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사실은 복잡한 걸 좀 제어하느라고 제약을 뒀죠. 문제에 m이 0 이하라고. 그래서 이 0 이하 다시 말해서 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 이상이면 0에서 같은 쪽인데 이 길이가 이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요 md 프라임은 2m 플러스 1분의 1을 m제곱 더하기 1로 나눈 거. 이거는 사실은 이 길이도 구할 수 있는데 이 길이 제가 이제 사실은 A', B' 그 두 점의 좌표 사이 거리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보다 요게 더 작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요 안에 있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m 더하기 1이 0 이상일 경우는 이 정사형의 삼각형 모양이 되고 D'이 A', B', C' 안쪽에 딱 떨어져서 사형이 m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경우 그럴 경우는 이제 부호가 반대해서 반대쪽으로 가서 이런 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해 보시면 이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 길이는 항상 고정돼서 2가 되고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의 절반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값이 각각의 경우에 이 경우는 첫 번째 저 경우는 m 플러스 1이 0 이상인 경우는 다시 m이 마이너스 1 이상인 경우는 그 넓이 저 삼각형 넓이가 이제 이 정사형의 넓이인데 그 녀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냥 이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m 플러스 1이 음수일 때 뭐 등호일 때도 똑같지만 fm은 이거 넓이는 식으로는 똑같아요. m에 따라 값이 다르겠지만 이 넓이에다가 이 넓이만큼 더한 거예요. md 프라임의 길이를 구해서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냥 옮겨 적으면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돼. m제곱 플러스 1분의 4 요게 이제 요 아랫부분 요 윗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나 다 이게 m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쭉 커서 0까지 가는 거죠. 0까지 쫙 갈 동안 계속 증가함수해 보시면 fm은 그래서 최소값은 m이 0일 때 그래서 f0이 최대값 미안합니다.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쪽에서 쭉 증가해서 0이 됐을 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F0을 구하면 여기 4죠. 4가 최대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두 번째 문제부터 해결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아주 특별한 경우죠. m이 1일 때인데 m이 1일 때라는 건 이럴 경우라는 거죠. m이 1일 때 그러니까
양수일 경우는 아는데 m이1일 경우를 이제 그 사용을 해보라 그러면 여러분들 금방 여기서 이제 모양을 알 수 있죠. m이1일 때면 자 1-2를 제가 먼저 해설을 하게 됐는데 1-1은 뭐 그냥 이거의 특별한 경우니까 2-1은 그래서 2-1을 해결을 해보면 이건 이제 사실은 먼저 해보라고 한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2-2의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2-2에서 그러니까 계산 안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m이 양수라도 이건 똑같이 성립하니까 a 프라임은 그대로고 a, b 프라임은 저기 계산했지만 1일 때 얼마죠? 1을 집어넣으면 2, 0, 1을 넣으니까 역시 2 이렇게 되고 C 프라임은 아까 저처럼 C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0, 0, 0 이거는 C가 뭐였죠? 0, 2, 0 D 프라임은 M이 1을 집어넣으면 4 2분의 4 2, 1 2, 1 2입니다. 그죠? 집어넣으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것들의 넓이를 해보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제 금방 모양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림을 대략 그려보면 여기 AC가 A 프라임, C 프라임이 있으면 사실 AC하고 똑같죠. 이렇게 B 프라임이 여기 나타날 것이고 AC에서 이게 좀 삐딱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D 프라임이 이렇게 돼요. 이게 밑이 이게 똑같아서 이런 모양이 나타날 텐데 이 그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이거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사각형 넓이 내는 건데 A 프라임, B 프라임은 계산을 해보시면 그냥 2 루트 2 그다음에 A, C 프라임 요건 2 모양을 다 아시겠지만 BD는 1 그래서 이런 사각형은 사실 뭐 이 넓이 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 빼도 되죠. 그러면 이게 2 곱하기 2 루트 2에서 빼기 이 삼각형의 넓이 절반 1 곱하기 2 루트 2의 2분의 1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사실은 3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제가 순서를 바꿨지만 사실은 2-1은 이거야 아주 특별한 경우라 본질적으로 이것만 잘 찾고 구조가 어떻게 생겼나만 확인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넓이 내는 건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2-1도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이게 사실은 교과서에 나온 내용에서 크게 뭐 많이 어려운 내용을 포함한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찰을 잘하고 평소에도 이러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을 잘 이해를 하면 그리고 관찰을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건국대학교 논술 문제 수학 분야는 늘 그랬듯이 항상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내용을 관찰만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건국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